네, 비트코인 스페이스에서 아신 분들은 아시는 부탄, 어, 비트코인 GDP 강국이죠. 기존 은행, GDP란 개념 자체가 기존의 전통 금융계에서 만든 개념이기도 하고요. 주주경제학에서 나눈 개념이기도 하고요. 평균 때려버린 거예요. 정신적 빈곤, 보이지 않는 가치들 무시하고 그냥 통장 잔고로 측정해버린 게 GDP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에서 줄을 세워가지고 G7 같은 것도 있고 뭐 G7 요새 GDP로 할 수도 없지만 진짜 G7도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 되게 오래된 개념인데도 대통령께서 G7 행사 좀 가졌다고 가지고 뭐 박수를 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걸 보면은 이 사우스 코리아도 진짜 서방권 나라 같이 이렇게 한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그 옛날에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득세하는 때에도 우리는 명나라 의리를 지킨답시고 그 무슨 선비정신인지 모르겠지만 명나라를 섬기다가 그 꼴이 개꼴이 났죠. 그리고 피해를 본 거는 결국 다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각자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여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시지형님이 갑자기 그 기준으로 본 건 아니지만은 부탄을 갑자기 언급하고 나서 비트코인 GDP가 높으니까 비트코인 GDP G7이야 거의. 예. 정확히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부탄이. 하여튼 그 급이야. G20급이야 최소한. 그래가지고 뭐 했는데 부탄이 광고한 것보다 실제 뭐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하면 조금 틀릴 수야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GDP라는 개념이 물질적인 특히나 그 GDP 개념도 달러 기반 근본이자가 폐지니까 달러 기반으로 측정하고 있는 정식적 빈곤함 사회 문제 빈부격차 문제 이런 것 아예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 글쎄 요새는 이제 새로운 척도로 새로운 계산법으로 선진국을 측정해야 되는 시기가 좀 도래하고 있는 이때 비트코인 스페이스에서 가지고 선진국 중에 하나인 부탄. 부탄 생김새도 비슷하고요. 몽골이 여기 있고 부탄이 여기 있나? 약간 예, 제 뇌피셜로는 아마 우리 다 몽골 아니냐? 우리 사우스 코리아 여기 있고 여기는 지금 중국은요 어떻게 보면 남반구야 남반구. 남반계 아시아고 여기 베트남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 남반계 이쪽 섹터고 우리는 북반계야 사우스 코리아까지. 재팬도 백지에서 뭐 넘어갔다고 하면은 비슷한. 근데 얘네들 다 섞였지. 얘네도 남반구 섞였고. 그러니까 우리 북반구 같아. 여기 부탄, 몽골, 여기 중국 때문에 뚝 끊기고요. 그다음에 한국. 여기까지 다 우리 북반계 계통이라니까. 여기까지 나갑니다. 길게 연결하면 터키까지 가요. 요게 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되게 비슷하게 생겼고 뭐 한국인인 것 같아. 그 전에 한국 분인 것 같잖아. 한국 분들 같잖아. 그래서 부탄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도 호기심이 많고 한번 가봐야 되겠어. 부탄 조사를 위해서 부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권에서의 이 서양 이 문명에서 삶이요 이제는 글쎄 너무 이 물질적인 거를 추구한 나머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독일에 살고 있지만요 조금 정신적으로 좀 아픈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조금 아파요. 근데 그래 독일은 뭐, 다, 뭐 다른 나라 대비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청년들이 말이야 대마 피고 다니고 그 대마 기본값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좀 약간 이게 뭔가 우리가 나라를 보고 어디가 좋은 곳인가를 생각을 할 때 조금 다시 재평가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것에 기름을 부은 느낌이고요. 부탄 한번 가봐야 되겠어 물리적으로 좀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마이크 세일러 형님도 뭐 21년 안에 뭐 더 지금도 많이 탔지만 21년 안에 넌 더 많이 탈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항상 이 형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형님이니까 하니까 근데 실제 제 데이터로도 솔직히 조금 보이긴 합니다 시각적으로도 그죠. 이때 한번 단기 조정에 오지 않을까. 혹시 단기 조정의 신호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비트코인 장은 전혀 지금 미동도 하지 않고 있고 어제 솔직히 뉴스도 없어요. 레이더로 오늘 해야 되나 말았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정도 변화는 있네요. 액티비티가 다시 퓨 리테일에서 뉴트럴로 다시 돌아갔다는 소식이네요.
그리고 OI 수치 많이 올랐습니다. OI 수치 비트코인 OI 수치가 좀 24시간 기준으로 갈목갈만하게 올라가고 약간의 활발성이 띄고 있다. 그다음에 리테일 액티비티도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그 결론은 리테일 말고 조금 빅 플레이어들의 비율이 살짝 늘었다. 살짝. 그러니까 뉴트럴로 변했죠. 그런 상황에도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뭐 가격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 이런 걸 보면은 잠깐만요. 회사 컴퍼니로 본 겁니다. 트리저리 컴퍼니로 본 건데 국가별로 보면 뭐 압도적으로 미국인데 사실 차이나를 빼놓고 생각한 거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주장하는 거는 지금 집계된 공식적인 정보를 이렇게 차이나가 몇 개 있잖아요. 공식적인 정보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여기 위에 차이나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와, 그래도 일본은 진짜 메탄 플랜이 지금 핫하잖아요. 일본은 참 그래도 잘해. 넥슨 게임 회사 와, 우리나라는 좀 찾아볼 수가 없는 데다가 비트맥스, 위메이드, 위메이드 혹시 어 그걸 팔아서 비트코인 축적한 건가 싶을 정도로 위메이드 냄새가 위메이드 네오이즈 그나마 좀 있습니다. 게임 회사 위주로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게임 회사 뭐 위메이드가 이제는 완전히 게임 회사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국 뭐 50위권에 있다. 한국 국가들이 브라질 있고 캐나다 캐나다도 어제 안 빠지더라고 보면은 은근히 어디 안 빠지는 게 계속 캐나다이기도 합니다. 저 그런 느낌이다. 근데 그 위에는 제 뇌피셜에 의하면 여기 차이나가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위아래로 다 좀 변동성이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조금 그 하드 액션이 나오든 간에 놀랄 일은 아니다. 많이 쌓였다. 롱숏 할 거 없이 OI 수치가 아까 좀 달아올랐잖아요. 그거 연동돼가지고 롱숏 다 좀 진하게 베팅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그 와중에 이더리움 뭐 근데 이거 온체인 액티비티 익스플로딩 했는데 미스터 벨리 지금 내가 한 몇 달부터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달부터 이더리움 강하다 강해질 것이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말한 대로 되고 있고 이제 트위터 하는 이제 분들은 점점 이런 이미지를 올리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도요. 알트코인 드라우트 그 히트맵을 보면요, 아주 피바다라는 거예요. BTC와 그 BNB가 진짜 선전했구나. 이렇게 보니까 BNB가 야 그냥 알트 하시는 분들은 익스체인지 코인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BNB만 사놨어도 나쁘지 않은 승률을 보였을 텐데 저도 거래소 코인을 진짜 좀 싫어하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과 이거를 잘 봤어야 되는데 BNB 조금 전 BNB 놓쳤거든요. BNB 혹시 홀딩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좀 축하드리겠습니다. 좀 결과가 최종적으로 놓고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니까 진짜 위너네. BTC는 제외할게요. 어차피 비트코인이니까. 근데 BNB 참 대단하다. 바이낸스의 익스체인지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뭐 기타 그 바이낸스 익스체인지가 이 크립토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비율 뭐 이런 것과 상관도 있을 거고 뭐 이 BNB에 들어간 에코시스템 그다음에 바이낸스 자체 내에 여러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리워드 프로그램들과 연동돼 가지고 BNB는 앞으로도 좀 강력할 거 쉽지 않아. 바이낸스 익스체인지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BNB는 참 앞으로도 전망이 높다. 전망이 낮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런들 자기 단독 에런들이 피바다를 이루고 있고 그것이 2022년부터 계속 지속돼 왔습니다. 이렇게 그게 정확히 비트코인 도미넌스 원디렉션 상승과 완전히 맞닿아 있거든요. 절대 이 캡 자체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절대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도미넌스랑 예전처럼 100% 싱크로를 보이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긴 하지만 하여튼 도미넌스 기관과 얄궂게 완전히 매치되면서 현재 알트코인 피바다 시즌의 기간과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11월 이때 조금
근데 이때도 아무 의미 없구나 이렇게 그려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건 별로 중요한 지표는 아닌데 스테이블 코인이 약간 출금, USDT 출금이 좀 감지됐습니다. 출금이 조금 좀 강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의외로. 근데 전체 누적량을 보면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누적량을 보면 뭐 흔들림 없는 축적 상태에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아웃플로우 피크가 좀 생겼다는 건데, 그죠? 이게 넷플로우, 이게 아웃플로우군요. 나간 거요, 나간 거. 아마도 OTC 쪽으로 갔던지 덱스로 갔던지 그럴 수도 있겠고, 뭐 여러 채널로 아웃플로우 발생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뭐 상관없는 차트입니다. 상당히 그 USD 전체 축적량하고는 전혀 혹시 USDT 어제 보여드린 USDT 축적량 중에 약간 이렇게 밑으로 한 부분이 혹시 아웃플로우 관계가 있은지는 또 정확히 그 조건을 줘봐야 알겠지만은, 만약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여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전체량이 BTC를 구매하느라 소모된 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런 인자들이 좀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좀 그냥 뭐 별로 되게 중요하지 않은 이슈 같습니다.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테이크 바이 셀 레이쇼에서 어제 제가 언급드렸지만은, 또 다른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또 다른 분이 이제 이런 거 올려주고 있고요. 피크 쳤다. 정확히 어제 그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 30일이니까 비트코인 누군가 크게 샀다. 이건 다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현재 프로핏 로스, 그러니까 실현 손익 그 차트를요, 다 이렇게 이게 손실, 이쪽이 실현 수익인데, 지금 사실은 SAC, LTH, 그러니까 롱텀, 쇼텀 홀더들 모두 수익 구간에 있고, 최근 이게 파란색이 뭡니까? LTH죠. 최근 롱텀 쪽에서 쇼텀은 가만히 있거든요. 쇼텀은 가만히 있는데 롱텀 쪽에서 상당히 액션이 나왔습니다. 액션이 나왔는데, 근데 절대치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 정도 정보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야. 근데 LTH에서 조금 올라왔어. 그것도 상당량 거의 두 배수죠. 두 배수 오프테스로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는 낮은 상황이다, 여전히. 그러니까 뭐 이 LTH고 STH고 할 거 없이 뭐 엄청 이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게 아마도 시장이 조금 좀 이렇게, 시장이 뭐라 그래야 좀 조용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겹쳤으니까 그런데 LTH는 변화가 없죠, 거의. 근데 STH가 준 거예요. STH 쇼텀 홀더들의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이 이탈했다는 그 간접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클 USDC 서클 있죠. 거기에 메인 체인이 누구냐 하면은 폴리곤이라고 하는 겁니다. 폴리곤 트래킹을 오랫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폴리곤 나 여기 살아 있어 임마, 나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그대로죠. 오프셋이 다 그대로고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고, 베이스가 슈퍼 신입이잖아. 그러니까 베이스가 조금 더 그나마 올라가고 있는 거죠. 베이스가 좀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정도 되니까. 근데 폴리곤이 그 제일 많은 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상승률 측면에서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베이스랑 양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USDC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장세를 보면 폴리곤이 무섭게 한번 치고 뭔가 리뉴얼 했나, 뭔가 폴리곤 쪽 제가 트래킹을 한동안 안 하고 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폴리곤이 좀 엄청 강세에 있다는 거. 다 베이스를 얘기하잖아요, 베이스를. 그러나 사실은 폴리곤이 지금 제일 강하다.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특히나 서클 USDC 계통에서 폴리곤이 강하다 말씀드려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것도 이 정보의 소스의 이 무결성을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 아비트럼, 그러니까 USDC 서플라이 65%가 아비트럼이라는 얘기야. 이거 말이 안 돼. 상치되는 얘기인데, 그죠? 아비트럼 원이 여기 있잖아. 이거 뭔가 집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둔에서 약간
커스텀 스크립트 돌린 거고, 요거는 토큰 터미널이라고 해서 좀 공식적으로 온 거고, 조사해봐야겠지. 아무튼 아비트럼이네 USDC 주변으로 해가지고요, 각자 에코시스템에 각축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 하이퍼리퀴드 이거 좀 관심이 가서요. 하이퍼리퀴드 이제 이더리움 L1인데요. L1인데 이제 브리징을 해준 그 스테이킹 할 때 브리징 해주는 하나의 그 프로토콜인데요. 와치독에서 혹시 다룰 수 있을 만한 감이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리퀴드 하이프라고 하죠. 심볼은 아무튼 잠깐 뭘 닫았습니까 제가. 자 하여튼 그리고 지금 현재 ETF 쪽은요 미동도 없어. 움직임 변화가 없습니다. 블랙록 여전히 잘하고 잘 플로우 발생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피델리스나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그린으로 돌아섰죠.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ETF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알트코인 드디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멤버십 본편에서 알트코인 주제로 얘기를 좀 한마디 해드리겠는데, 그 전에 알트코인 드러 차트는 그냥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아까 히트맵 차트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색이 다 이더리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그러니까 ATH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타임 하이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0이 되면 올타임 하이를 찍은 거죠. 그럼 비트코인 이미 찍었고, 전체적으로 다 밑으로 쳐져 있는 게 다 알트코인인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나마 여기 중간에 있는데, 다른 여타 알트들은 다 밑바닥에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2022년 전에는 조금 이렇게 패턴이 있었다는 거지. 그나마 비트코인과 같이 놀았어. 가져왔는데 2022년부터는 아예 비트코인 원맨쇼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ATH로부터 다 멀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거의,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00%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쪽 계통의 애들은 거의 다 마이너스 98%에서 마이너스 50%까지 다양하게 손실률이 대부분 다 50% 이상이죠. 마이너스 50% 이상 하여튼 이 구간에서 다 손실을 다 보고 있는 현재 상태다. 2022년부터 한 번도 변화 미동도 없이. 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서 본편으로 회원님들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더리움 알트코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